랄랄라.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작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민 작가입니다.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먼저 하죠. 저는 대한민국 30대를 대표하는 12년차 전업 작가입니다. 여기 있는 책들이 제가 쓴 책들이에요. 대한민국 30대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출판했습니다. 대한민국 30대를 통틀어 가지고 저만큼 책을 많이 쓴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쓴 책들은 종합 베스트셀러 5위에 5등에 두 번 진입을 했어요. 두 번 진입을 했고 대한민국 최고의 공과대학인 카이스트에서 이달의 최고로 이렇게 또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이달의 최고로 좋은 그 추천 도서로 선정을 했고, SK그룹에서 대한민국 4대 그룹이죠. SK그룹에서 추천 도서로 또 이렇게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 사회과학 분야 대출 순위 탑 10에 또 이렇게 오르기도 했었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예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세종도서로 이렇게 또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공신력 있는 책 중에서 또 가장 이렇게 꼭 최고에 있는 게 세종도서입니다.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우수 컨텐츠에 또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투표하는 겁니다. 그거는 비즈프레스 독자 선정 탑 10, 독자들이 선정한 또 이렇게 책으로 해서 교보문고 비즈프레스 독자 선정 탑 10, 그리고 교보문고 내일이 기대되는 좋은 책 선정되었고, 뭐 그 외에도 선정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선정된 것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쓴 책들의 단단함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을 지도했고, 지금 약 100여 명의 작가들이 탄생되었습니다. 기획출판 계약을 100여 명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렇게 좋은 결과들을 얻었죠. 종합 베스트셀러 5등에 진입한 작가가 3명, 문화체육관광부 세종도서에 선정된 작가가 2명, 해외 수출한 작가가 2명, 그리고 분야 베스트셀러 자기개발 5위 뭐 이런 식으로 분야 베스트셀러 5위권 안에 진입한 작가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숫자를 셀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말씀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너무 많고, 그러니까 대부분 좋은 결과들이 있었죠. 원고 투고 대비 한 85에서 95% 정도가 계약이 되었고, 기획출판 계약이 되었고, 출판한 작가들은 대부분 베스트셀러 작가 되었고, 탑 저자가 된 작가들도 숱하게 많고 그렇습니다. 그 힘으로 지금 또 강의를 이어나가고 있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은 12년 동안 책을 써왔고, 대한민국 30대 중에서 1등,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도 압도적,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해왔기 때문에 해온 것을 바탕으로. 그렇죠. 자, 오늘 할 이야기는 뭐냐면은 책을 쓰는 분들 중에서 밑바닥의 경험과 삼류,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히려 책을 잘 쓴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한번 체크를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수많은 임상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임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실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공상과학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다 경험한 겁니다. 10년 넘게 제가 경험한 것들이고, 제 수강생들 다 지도 경험한 것들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쓰기 1대1 코칭을 1대1로 이렇게 책쓰기 미팅 가지는 시간을 제가 가지는 것들을 제가 2,000명 이상 했습니다. 2,000명 이상 1대1로 대화를 했습니다. 1대1로 대화를 1시간 이상 코칭을 하는 책쓰기 1대1 코칭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걸 제가 2,000명 이상을 했습니다. 2,000명 이상을. 그 결과 제가 체득하고 깨달은 바가 엄청나겠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말을 완전히 믿으시면 돼요. 이미 뼈저리게 경험한 것들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책을 잘 쓰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제가 책을 써오고 많은 수강생들 지도하고, 그리고 2,000명들을 만나고 이러면서 제가 느낀 바가 엄청나겠죠. 그 속에서 제가 하는 말들입니다. 뭐냐면 이거예요. 책 쓰기를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제 어렵고 힘든 분, 이런 분들이 책을 더 잘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책 쓰기에 성공하는 특징을 가진 분들은 내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책 쓰기에 성공하는 분들의 특징 10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눈빛이 뜨겁게 타오릅니다. 눈빛이 강렬해요. 눈빛이 강렬하다는 말은 살기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순수한 열정과 열망을 갖고 있는 그런 초롱초롱한 눈빛입니다. 그런 눈빛이 있는 분들이 책을 잘 써요. 잘 씁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밝고 건강하며 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책을 잘 씁니다.
목소리가 밝고 건강하며 힘이 있는 톤 자체가 좋지. 내가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주 톤이 좋지 않나? 우렁차잖아. 씩씩하고 밝고 경쾌하잖아. 이런 목소리 가진 사람들이 책을 잘 씁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이자 응축된 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책을 못 씁니다. 책을 못 써요. 그리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이런 분들이 책을 잘 씁니다. 책 쓰는 사람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내 책 쓰기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통화도 해보고 뭐 이래 해보면은 내가 다 압니다. 말 많은 사람들 책 못 씁니다. 말 안 해야 돼요. 단호한 의지와 실천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그리고 제가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책 쓰기 방향을. 그럼 이걸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책을 잘 쓰죠. 자기는 책을 한 번도 안 써봤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신뢰를 해야 돼요. 신뢰를 하고 제 말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돼요. 절대적으로. 이런 분들이 책을 잘 써요. 믿고 열심히 따라가는 분들. 믿고 열심히 따라가는 분들. 그리고 항상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 마음이 열려있고 늘 진심으로 세상을 대합니다. 마음이 열려있고 기본적으로 좀 성격이 아싸한 분들, 이런 분들이 책을 잘 써요. 아싸한 분들. 아싸. 시원시원하고 이런 분들. 시원시원하고. 왜냐면 이 기본적으로 도전이거든. 도전이라는 것은 언제나 뭘 담고 있나? 실패를 담고 있지. 실패를. 실패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만은 도전을 하는 거지. 아싸한 거야. 마음이 열려있고 진심으로 세상을 대하고 순수한 거지.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있어. 상처받지 않지.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받지 않아. 열심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고 사람들을 품고 이런 것이 있지. 그리고 삶에 대한 긴장감과 절박감이 늘 있죠. 긴장감과 절박감이 다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삶은 긴장감과 절박감이 없다. 어떻게 보면은 삶이 굉장히 루즈한 거지. 이런 분들은 사실 책 못 쓰고 성공하기 힘듭니다. 삶이라는 게 뭔데? 삶이라는 게 항상 위기의 연속 아이가. 위기의 연속이고 힘든 일이 계속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태평하게 있다. 바보 병신 되는 거지. 잘 되고 있긴 뭘 잘 되고 있어. 조용한 침몰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항상 경계하고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절박하고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주위의 공기마저 사늘해질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가야지. 그 사람이 딱 들어서면은 주위의 공기가 서늘해지는 거야. 왜? 본인이 갖고 있는 팽팽한 긴장감 때문에.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 정도. 그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실패해도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지. 왜? 실패는 당연하다. 실패 없이 성공하게 하느냐. 그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실패 안 해봤다는 거는 인생 완전 엉망으로 살았다는 거야. 왜? 도전을 안 해봤다는 거거든. 도전은 뭐야? 10개 하면 9개 실패하는 거야. 그게 도전이야. 10개 중에 3개 성공했다. 그럼 대박인 거야. 그런 사람은 전설이 되는 전설. 야구 선수 중에서 타율이 3할이다. 전설이 되는 거예요. 전설이 되는 겁니다. 3할 타자는 전설이에요. 전설. 1년은 3할 할 수 있지. 10년간 해갖고 3할 해봐. 전설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절박감, 긴장감. 이게 없으면 안 돼. 양준영 있잖아요. 양준영. 죽기 살기로 했다고 하잖아요. 최고들은 그냥 아무 때나 이래 해가 최고가 되나? 나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 아닙니다.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삼성 이건희 회장 젊은 시절 연설하는 거 들어봤나요? 젊은 시절 연설하는 걸 보면은 아주 날이 살아있죠. 이건희 회장님 날이 살아있습니다. 아주 날이 살아있죠. 마누라하고 같이 빼놓고 다 바꿔라. 아주 날카롭죠. 이런 긴장감과 절박감이 없는데 책을 쓰겠다. 때려쳐야 됩니다. 때려쳐야 돼요. 때려쳐야 돼요. 하루 3시간 못 낸다. 때려쳐야 됩니다. 때려쳐야 됩니다. 하루 3시간 못 낸다는 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말이야. 열심히 해가지고 해내야지. 시간 어떻게든지 내야지.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책 쓰기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도전해야 됩니다. 사업 성공 못할 수 있죠. 하지만 도전해야 되죠. 취직? 입사를 A기업에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도전해야 되죠. 결혼? 이 여자랑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도전해야 되죠. 그래야 다른 여자 만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밀고 나가야 돼요. 밀고 나가야 되고, 열심히 각오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못하고 이러면 안 돼요. 도전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책 쓰기 온거 투고 해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 사업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 취직시험 실패할 수 있지. 사법시험 준비했는데 실패할 수 있지. 사법시험 준비해가지고 실패한 사람 비율이 96%입니다. 96%. 96%예요. 예. 합격자는 불과 4%에 불과합니다. 예. 대부분 실패하지. 도전해야 되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분들 책을 잘 쓰려고 그러면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좀 배우려고 하고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책은 스승입니다. 스승. 선생이자 스승이에요. 선생이자 스승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제자로서 예의를 갖춰야 돼. 제자는 스승을 뭐 하면 안 되나? 욕 보이면 안 돼. 제자가 스승을 욕 보인다. 그거 미친놈이야. 그래, 허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유이태하고 이렇게 뭐 나오는데, 스승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묻죠. 그럼 당신이 유이태보다 더 잘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허준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럼 스승도 잘한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스승을 욕보이는 말은 안 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 이런 말을 하죠. 네. 여러분들은 책을 스승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책을 섬겨야 됩니다. 책을 섬겨야 돼요. 네. 스승을 욕보이면 안 돼. 책을 섬겨야 돼. 겸손하게 이걸 습수해야 된다. 겸손하게. 그리고 여러분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거 지금 책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어느 일정 수준이 되면은 또 여러분들 성장에 있습니다. 그럼 그에 맞는 또 스승을 또 만날 거야. 또 만나면 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하면서 늘 배우면서 가야 돼. 기본적으로 이제 책도 스승이고 사람도 스승인데, 기본적으로 고수만의 어떤 괴팍함이 있습니다. 고수가 부드럽고 이렇지 않아요.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괴팍함으로 드러납니다. 괴팍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머리 숙이고 배워야 돼요. 머리 숙이고 배워야 돼. 제자를 함부로 받아주나? 일가를 이룬 사람이 안 받아주지. 고개를 숙이고 배워야 됩니다. 책을 볼 때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고 쫙쫙 흡수해야 됩니다. 쫙쫙.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 배워야 됩니다. 쫙쫙 배워야 돼. 배우고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해도 됩니다. 쫙 배워.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성실함이지. 꿈이 없는 사람은 뭘 하는 줄 아세요? 잠을 많이 잡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무언가를 해요. 잠은 언제 자면 되는데, 죽고 나서 영원히 자면 됩니다. 죽고 나서 영원히 자면 돼요. 꿈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영원히 자려고 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랑 차이가 없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거는 이제 살아있지만 죽은 삶이죠. 여러분들, 꿈이 있다는 것은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말해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그리고 여러분들은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헌신적인 삶을. 여러분들은 왜 일을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공하고 싶죠. 그리고 일 잘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남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돼요. 헌신이라는 단어는 정말 힘든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됩니다. 나도 사실은 이 헌신이라는 단어 앞에서 많이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나는 늘 헌신하려고 해요.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헌신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한 치열함을 갖고 가야 돼요. 삶에 대한 치열함을 갖고 가야 됩니다. 예. 지금 영상에 지금 뒤에 나오시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신경 쓰지 마시고 강의에 집중하십시오. 제 말에 집중하십시오. 예. 그래서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치열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치열하다는 거는 그 여러분들이 성실함만으로 사실 안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치열함이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성실한 것보다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과 힘이 있어야 되고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째, 밑바닥 삼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해봤다.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큰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큰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소위 밑바닥 삼류, 삶의 어려움들이 필요합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평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평탄하게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뭔가 좀 굴곡들이 있고 힘든 과정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다.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많았거든. 그죠? 굉장히 힘든 속에서 이렇게 살았죠. 결국에는 전설이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책 쓰기도 그렇습니다. 책 쓰기도 그렇다. 너무나 이 어려움이 없으면은 좀 밋밋하게 이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책 쓰기라든지 뭐 다른 분야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오만 생각을 다 해봐야 되거든. 오만 생각을. 내가 예전에 그 책을 한 열 몇 권을 쓰고도 책 쓰기를 내가 잘 몰라가지고 고민이 되게 많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방해지사 조용원 쌤한테 그 이메일을 내가 보내고 했다고. 내가 고민이 너무 많다. 책을 열 몇 권을 내가 썼지만은 내가 책 쓰기를 잘 모르겠다. 이러면서 내가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대구 수성모에서 새벽 3시 4시에 책을 10권 이상 낸 상황에서도 그거를 새벽 4시 4시 걸으면서 어떻게 책을 써야 될까를 내가 수개월간 새벽 3시 4시 길을 걸으면서 치열하게 내가 고민을 했다고. 아침마다 내가 머리가 빠져있고 이런 게 많았다고.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온갖 생각을 다 해야 돼요. 사실은 뭔가 일가를 이룬다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경험들이 많았다,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강에서 한번 뛰어내린 경험이 있다, 그래갖고 구사일생을 살았다, 이런 분들은 책 쓰기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런 분들이 아주 책 쓰기 좋아. 한강에 뛰어내렸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았고 다리가 한쪽이 날라갔다, 책 쓰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사실 저도 10년 동안 이 책을 써오면서 그 전업 작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하기보다 힘든 건데, 예? 대통령하기보다 힘든. 신문에 검색해 보십시오. 전업 작가는 대통령보다 하기 힘들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신문에. 대통령을 하기보다 힘든 건데, 이러면서 내가 생사의 어떤 그런 고비를 내가 많이 능렸겠냐고. 인사의 고비를.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냐고. 내가 나이는 지금 30대 중반이지만은 내가 실제로 고생하고 내가 그런 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 벌써 내가 50대 넘었다고 해요. 사실은 그만큼 이 고민들이 많고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책 쓰기에 힘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조용원 선생님은 이제 방해지사를 쓰신 분이죠. 그리고 건국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죠.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네가 밑바닥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강남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대를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단한 거다. 밑바닥에서 온갖 어려움을 헤쳐왔기 때문에 근성이 있고 실력이 있지, 안 그러면 벌써 끝났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 맞거든. 이게 사실은 이 맞거든. 단단하게 올라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책쓰기를 책쓰기 하실 분들도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경험을 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합니다. 오히려 책을 잘 쓸 수 있어요. 10가지 특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책을 잘 쓰는 분들의 특징을. 첫 번째, 눈빛이 뜨겁고 불타오른다. 두 번째, 목소리가 밝고 건강하며 힘이 있다. 세 번째,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네 번째, 방향을 제시하면 믿고 열심히 따라한다. 다섯 번째, 마음이 열려있고 늘 진심으로 세상을 대한다. 여섯 번째, 누구보다도 삶에 대해 절박감을 가지고 있다. 일곱 번째, 늘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덟 번째,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고 있다. 아홉 번째, 삶에 대한 치열함이 있다. 열 번째, 소위 밑바닥, 삼류, 삶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다. 이런 분들이 책을 잘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분들이 책을 잘 쓰고, 이런 분들이 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평범하거나 오히려 평범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이 책을 잘 쓰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제 임원 승진을 해야 될 나이인데 임원이 안 됐다. 뭐 이런 분들이 책을 잘 쓰는 거죠. 오히려 이런 분들이. 그래서 뭔가 좌절적 경험이 있는 분들, 컴플렉스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책을 잘 씁니다. 이런 분들 책을 잘 쓰고, 다만 그런 어떤 컴플렉스와 열등감이 아주 이렇게 극심한 분들은 또 책을 또 쓰기 어려워요. 적절하게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책을 잘 씁니다. 왜냐면 극심하게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줍니다. 열등감 심하고 피해의식 너무 많고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줘요. 왜냐면 자기 마음 자체가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찌그러져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과 눈빛과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찌그러진 사람들은 너무 또 그래요. 그래서 적절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긴 이야기들은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 오시면 됩니다. 제가 특강을 매주 하고 있잖아요. 일요일마다 책쓰기 특강을 오셔가지고 특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쓰기 하실 분들은 저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시면은 책쓰기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또 이어나가도록 하죠.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